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나스닥 8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렵게 성공했는데, 야 진짜 아주 극적입니다. 근데 일단은 어제 올랐고요. 오늘까지 올라가면 되게 좋은데 일단은 첫 번째 반등 성공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7일 동안 하락이 8.95%, 그 다음에 어제 반등한 게 2.14%.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반등의 다음 반등에 좀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번 반등은 그냥 의미 없는 반등이라고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유가를 급락시켰는데요. 무려 5.7%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유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7일 동안 10% 넘게 빠지는 상황입니다. 쭉 빠져갖고 현재 81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야, 유가 이렇게 빨리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점 140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데스크로스 아십니까? 데스크로스 맨 위에가 200일선, 다음이 51선, 유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2020년 그 연말에 골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2년 만에 데스크로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역별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빠질 만한 그런 모습인데, 차트 분석이 좀 맞습니까? 유가도? 맞을까요? 그래도 보통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데스크로스 같은 의미가 있는 게 추세선에서 어쨌든 단기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일선이냐 200일선이냐 보다는 사실 장기 추세선이 있는데 단기 추세가 꺾이는 거니까 어쨌든 추세의 변화를 좀 체크할 때 중요하게 볼 수 있어서 이 데스크로스는 사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 추세에서 하향 추세로 전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서 요 포인트는 좀 의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점이 130인데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저는 뭐 더 빠지면 좋은데 에너지 관련 게 보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만한 위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였고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불행히도 부의장도 역시 매파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 금리 인상 상당히 좀 동참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금리 높게 봐야 된다. 특히 이제 물가 잡히는 걸 보자고 했는데, 부의장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그런 의견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금리 인상 기조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달 0.75%, 그 다음에 11월달 0.5%, 12월에 0.25%, 내년 1월은 없는 걸로 해서 올해 조금 더 가파른 금리 인상 예정돼 있고요. 이것 때문에 장이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여기서 0.75, 0.5, 0.5보다 더 올라간다는 의견 혹시 보신 게 계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연준이 매파적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들은 약간 긴장을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게,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는 연준이 어떤 위원들은 매파적이고 어떤 위원들은 도비시에서 이게 혼란을 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단결된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결국 연준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속도에 따라 달려있다. 따라서 미국 CPI가 만약에 빠르게 6% 언더로 내려간다면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는 매우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내년이 됐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절대값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본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필요하고, 당연히 시장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가 결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13일 CPI를 보시면 좋은데, CPI에 대한 그 예상치가 글쎄요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한 8.24%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자는 뭐 7% 후반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번째 기사인데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최악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불리시한 분들이 21.9%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약화된 모습이 50.4%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주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저는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드는데, 왜 이렇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까 지금? 하락이 어제 오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투자가 할 때 손실본 주식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심리가 얼어붙은 게 아닌가 싶고요. 역시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많이 안 사시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심리는 솔직한 얘기 개인들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나와주는 게 50.04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커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분리시장 분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년 반째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중간에 올라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심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가 얼어보겠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심리상 마이너스 28을 보여주고 있는데 28이라고는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면 매수도 한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애플 아이폰 14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14 공개하면서 미국은 가격을 그대로 동결했는데요. 일부 국가는 가격을 좀 올렸거든요. 혹시 미국 외에 가격 동결한 국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좀 이따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국가일까요? 어떤 나라가 좀 아이폰 가격을 동결시켰을까요? 미국 말고 또 한 국가 맞춰보시면 좋겠다. 맞춰보시면 저건 보고 좀 놀랬거든요. 중국도 동결했어요. 중국. 중국. 야, 중국 동결하는 참 이해 안 가는데 하여간 미국, 중국을 동결하고 나머지 국가는 올랐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좀 이따가 이제 그 동결 상황을 보여드릴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가 됐고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애플 주식에 $1,000 투자했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가 이제 나오는 문구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10년 전에 애플 주식에 $1,000 투자했다 그러면 얼마나 수익이 올라왔을까요?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인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요. 1년 되면 $1,007, 7%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년 전에 투자했으면 $3,916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전에 $6,665로 6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1980년 12월 12일 날 아이폰 상장 당시 $22 보인 이 주가를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요. 현재 163만 5,837달러. 엄청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보유하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질문 들어봅니다. 저는요. 80년 아닙니다만 한 10년 더 늦게 매수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방송의 출연자 중에 지인분이거든요. 박상중 이사의 아는 지인분이 그밖에 오래된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것 좀 설명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유한 주식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애플은 역시 단기 투자가 아니고 장기 투자에 상당히 어울리는 종목이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뉴스를 봤는데 어쨌거나 지금 나와주는 기사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뭔가 즉 금리가 내려갈 만한 기사가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기사는 없고요. 역시 금리 기준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주의를 다시 한번 유의합니다. 네. 오늘 또 뉴스 5 엑기스들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뉴스 중에 마지막 뉴스가 눈길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애플을 $1,000 투자했을 때 시점에 따라 얼마가 됐을까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애플을 투자했다면 언제가 베스트 타이밍이었을까를 떠올려 보면 결국은 아마도 아이폰이 첫 번째로 나왔던 2007년도가 아니었을까. 제가 기억하는 게 군대를 갔다 와서 2008년도에 제가 복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복학생으로서 아이폰을 구매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폰을 구매하는 날 애플을 샀더라면 지금 달라져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 95가 나왔을 때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다 알만한 글로벌 넘버원 제품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5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샀더라면 지금 5,000% 50배 수익이 났고요. 애플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투자했더라면 3,000% 3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시장에 매력적인 제품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비재는 꼭 봐야 한다. 아마도 현재 시점에 가장 매력적인 소비재는 전기차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뉴스 마무리하고 첫 번째 시황 뉴스 코너는 이상원 선임 매니저에 와 계십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시황 함께 듣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쉬어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